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불편하듯 미술에서도 우리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그런 주제로 그림을 그리면 성공할 확률이 무척이나 떨어집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가의 고뇌 중에 하나인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번 주에는 주제의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렛차트의 대원쌤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술의 주제가 왜 중요한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저에게도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림의 주제는 어떻게 선정하면 될까요? 그냥 주제를 정하지 않고 아름다운 풍경이나 또는 인물을 그린다면 문제가 될까요? 작가로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주제를 주로 다루곤 합니다. 물론 주제는 개인적일 수도 있고요. 또는 사회, 문화적인 그런 주제도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정치적인 주제까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어느 순간 미술의 역할에 대해 지나치게 진지해지며 혼선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저의 초기 작품들을 보면 그냥 뭔가 감정을 느끼는 그런 그림들이 주였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변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그 부분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죠. 저의 주제에 대한 첫 의도적 시도는 저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문화적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인이다 보니 한국의 전통 문화의 이미지나 한글 같은 것들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민화에 등장하는 호랑이도 친근한 고양이처럼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악도 우리 민화에 등장하는 호랑이의 표현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민화와 제 호랑이는 피카소의 고양이와는 성격이 매우 다르죠. 그러나 이때만 해도 굳이 깊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는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 주변의 현상들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저 자신도 제 주변의 사회적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고양이나 물고기들은 제3자 측면에서의 저를 나타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이 사실도 몇십 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관계에 상황 설정을 했던 것으로 깨닫게 된 거죠. 특히 이러한 상황 설정은 대학원 시절에 더 심해집니다. 저의 경우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인류적 차이의 관계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미술은 역사의 사건을 기록하는 용도로 흔히 사용된 건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은 직접 목격하거나 동시대에 그렸고 또 어떤 작품은 성경이나 신문 같은 자료를 해석하여 그림으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과거에 교육받거나 생활에서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상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심지어 없었던 사건을 작가 개인의 호기심이나 상상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죠. 이 작품의 경우 동양과 서양이 만나다 시리즈 중 동판화 작품으로 당시 저는 평소에 미술만큼이나 즐기던 역사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았을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동양의 전통 종교나 토속 사상인 12지신 같은 이야기에 언제나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주제의 상황 설정은 제 롤모델인 다빈치, 피카소와 고야 같은 화가들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이미 이런 역사물에 대한 유명한 작품을 그렸었죠. 저는 그리스 신화의 인물들과 동양의 12지신들의 전쟁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면 어떨까? 누가 더 강할까? 이렇듯 역사를 좋아하는 우리들에게는 흔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제 그림에 몇 가지 미술적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표현 기법은 서양적 미술의 원근이나 구도를 사용하였습니다. 동양이 서양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죠. 하지만 인물들의 포즈 같은 것은 동양적인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또한 이 실험은 동서양의 피규어들을 서양 미술 매체인 애칭에 담고 동양적인 매체인 목판화에도 담아보며 어떤 것이 더 어울리는지 지속적인 실험을 한 거죠. 이 그림은
제 작품의 정체성에 혼돈이 있던 시기에 그린 작품들입니다. 교황의 용서라는 이 작품과 주님과의 춤이라는 작품입니다. 두 작품 다 다소 종교적, 신화적인 그런 스토리를 담으려 하였는데요. 특이한 점은 역시 이 그림들에도 작가인 제가 출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역할은 카메오입니다. 제 3인칭에서 어떤 사건을 목격하는 역할이죠. 보통 그림에서 작가는 2인칭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추상화에서는 모델이 주인공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림을 직접 그리는 작가가 주인공이며 모델은 상대역인 2인칭이 되죠. 하지만 저는 제 사진의 합성을 통해 3인칭의 목격자가 되어 사건의 현장을 묘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교황은 탐욕스럽지만 자신의 욕망이나 죄악도 모르는 듯 마냥 웃으며 산타로스의 고해 성사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화에서 온갖 사악한 죄를 저지르는 산타로스가 고해 성사라뇨. 역설적인 스토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많은 작가들에게도 적용될 텐데요. 이 작품에는 또 다른 작가의 부분적 오마주가 보입니다. 바로 마크 샤갈이었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또 여기도 마치 샤갈이 그려놓은 듯한 이미지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피카소의 게르니카에 나오는 이미지도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는 그 전에도 많이 나오는 걸 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자신도 모르게 누구를 모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모방한 이미지들이 자신의 작품에는 다른 역할이나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는 중세 기사가 어떤 잔치에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초대형 물고기였죠. 저의 트레이드 마크인 물고기 모양은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에는 자신이 경험하거나 말하고자 하는 그런 상징을 표현하곤 합니다. 결국 당시 신화의 가상 스토리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을 그림으로 연출하는 것이 한동안 제 그림의 세계였습니다. 다소 초현실주의적인 상황의 설정, 입체주의적 형태의 표현이 주된 스타일이었다고 하면 그게 아마 스타일이었겠죠. 용왕, 바다의 신, 인어 등등은 동화책이나 나올 듯한 인물이었죠. 그러다 대학원 말에 가며 다시 한번 작품의 방향이 변화를 갖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가상의 설화에서 구체적인 사회의 문제를 다루는 주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아마 젊은 나이라 사회의 부조리나 부패 등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반항심에서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판화 작품으로 당시 미국의 사회적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표현하려고 하였습니다. 단순한 그림 하나에도 사회적 문제를 한 사람의 시각에서 비판하려고 했다고나 할까요?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오프라인 기독교회에도 온라인, 즉 TV에서 예배를 보고 설교를 하는 방송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교회를 다니던 저에게는 강한 반항심이 생기게 됩니다. 목사라는 자가 설교를 통해 지나칠 정도의 포교 활동과 헌금 활동을 하며 선량한 신도들을 혼돈에 빠지게 하는 비즈니스를 벌인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이 작품도 냉전 시대에 살았던 저로서는 당시 미국 정치판도 매우 위태위태했다고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선거와 정치 활동이 무척이나 개인의 사욕을 탐하는 그런 비즈니스 활동 같다라는 비판 의식을 표현하라고 했죠. 그럼 이 작품을 보시죠. 이 작품은 현대사회의 여성 성상품화하는 문화에 대한 반발을 담은 건데요. 세계적 냉전으로 인한 지역 내전 등에 대한 참상을 고발하는 그런 그림도 그렸습니다. 여기서 역시 이 미술에는 상징성에 대한 미술의 언어를 사용하려 했는데요. 여기에도 그리고 여기에도 간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는 간도 쓸개도 다 내준다는 우리나라의 옛말을 상징화해보고자 했던 겁니다. 또 이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심각한 성형수술, 미모 위주 사회에 경고를 던지고 싶었는데요. 이 여인은 미국의 미모의 상징인 바비 인형에서 메타포를 가져온 거고요. 이 맹인은 그런 여성들을 못 본 척하는 우리 남성들, 넓게는 우리 사회를 꼬집으려고 그린 것입니다.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주제들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지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수년간의 고민과 실험 속에서 알게 된 것은 바로 주제가 바뀌어도 자신이 익히 그려오던 시각적 상징과 요소들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제에 있어서
사회적 이슈나 또는 지나친 개념적 주제에 묶여 있다면 오히려 미술의 순기능인 시각적 순수성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화가들은 과연 어떤 고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의 작품들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미술이 좀 더 쉽고 가깝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런 영상들이 계속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꼭 설정해 주시고요. 많은 여러분들의 평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